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일본 WTO에서 망신당할 위기, 한일 간 WTO 무역 분쟁의 역사입니다. 자, 일본이 한국의 징용공 배상 문제의 보복 차원으로 수출 규제를 단행을 했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일본 내에서 안 좋은 여론이 조금 감지되고 있어 보입니다.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나팔수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 WTO 제소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한 일본, 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왔네요.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안보상의 수출 관리다, 그래서 무역 제한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가 또 WTO에 올라와 있고요. 안보상의 이유로 보복 관세를 내렸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도 간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 WTO 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한국과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대한 것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를 했지만 한국이 WTO에 먼저 제소를 하면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WTO는 심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WTO에서 붙었던 건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WTO 분쟁의 역사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4년에 일본이 한국산 귀임을 수입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고 1년에 2억 4천만 장으로 쿼터를 시행하고 있었던 일본은 WTO 판결 이후 쿼터제를 없앴죠. 그 결과 12억 장으로 수출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분쟁은 2007년도입니다. 일본이 한국 하이닉스 D램 메모리 반도체에 27.2%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유는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너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WTO에 제소를 했고 한국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자,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죠. 자, 이렇게 세 건의 WTO 분쟁 조정에서 모두 다 한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WTO에 올라와 있는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건은 더욱더 좀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건들인데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22.77% 관세를 부과한 것,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5.39%의 관세를 부과한 것, 그리고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부당하다, 이 3가지 건을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관세는 반덤핑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물건이 싸게 수입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라는 것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관세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바로 WTO 반덤핑 협정을 적용해서 만들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 반덤핑 협정에 의거해서 공기압 밸브와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거든요. 이걸 일본이 제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WTO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WTO에 제소를 한 것일까? 이건 누가 봐도 반한 감정을 이용하려는 아베 정부의 꼼수라고 알 수 있겠죠.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부당하게 우리와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걸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하면서 반한 감정을 일으키고 그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술수. 아베 정권을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이유 또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베 정권의 일본은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한국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과의 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은 적이 있고 일본이 시비를 건 것은 막아낸 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참 오래전부터 한국이랑 불공정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는 누가 봐도 일본의 패소가 뻔한데도 이렇게 제소를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아베 정부는 어떻게든 반한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베 정권의 속내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정말 아베라는 총리는 참 대한민국에게 고마운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내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미의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전 총리가 아베 정부는 그만둬야 된다 이런 따끔한 일침을 내리기도 하고 강제징용권 개인배상 판정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피해가 점점점 누적되고 있고 일본은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베 정부로는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본 내에 여러 목소리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WTO에 제소된 건들이 단 한 번도 일본이 한국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마저도 WTO에 제소해서 일본이 진다면 그야말로 일본 내에서는 망신당한 것이다 라는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WTO에 제소된 내용만 봐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꽤 많았죠. 자, 우리는 일본 불매운동을 더욱더 뜨겁게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매 운동을 해야 될 이유 하나씩 이유가 늘어나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